11월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 65세 최순례 어르신은 차가운 부엌 바닥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사흘째 보일러가 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종이 한 장, 보일러 수리 견적서 15만 원. 어르신은 그 종이를 집어드셨습니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또 집어드셨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쉬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안방 장롱 아래 서랍을 여셨습니다. 전기장판이 나왔습니다. 32년입니다. 인천 동인천 시장에서 새벽 6시면 셔터를 올리고 때 절은 앞치마를 두르고 낡은 주파나를 튕기며 하루도 빠짐없이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 손이 15만 원 앞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열심히 안 사셨습니까? 아끼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혹시 지금 이 장면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신 분 계십니까? 평생 악착같이 사셨는데 통장을 열면 숫자가 너무 작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하고 무서우십니까? 수년간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들이 가난해진 건 게으름 때문이 아닙니다.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조용하고 깊은 구조 때문입니다. 오늘 그 구조를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시면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든 오늘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순례 어르신은 원래 셈이 밝으신 분이었습니다. 외상장부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단골 손님 치수는 줄자 없이도 기억하셨습니다. 처음 보는 눈은 시장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가게 문을 닫던 날 어르신은 처음으로 자기 통장을 제대로 들여다보셨습니다. 280만 원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숫자 앞에서 한참을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32년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은 32년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손을 거쳐간 돈 대충 헤아려 보니 4억이 넘었습니다. 4억이 280만 원이 됐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밤 쓴 돈을 하나씩 떠올려 보셨습니다. 아들 결혼식 예식장 비용, 딸 전셋집 보증금 일부, 남편 친구 부의금, 시장 골목 상인 딸 결혼 축의금, 조카 돌잔치 선물. 한 번에 큰 돈이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5만 원, 10만 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체면이라는 이름으로 32년 동안 조금씩 새어나간 겁니다. 이런 분들의 사연에는 늘 같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킬 줄 몰랐던 겁니다. 어르신 옆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하던 67세 김말순 씨도 그랬습니다. 남편이 퇴직금을 받던 날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자식 잘 되면 우리도 편하다고 2,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사업은 2년 만에 접었습니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가만히 계셨다고 합니다. 아들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몰랐던 거라고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김 씨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하지 않아요. 그냥 몰랐어요. 버는 것만 알았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이 가슴에 걸리시는 분 계십니까? 나도 버는 법만 알았지 지키는 법은 한 번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다고. 당연합니다. 학교도 직장도
부모님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일까요? 왜 우리만 이렇게 됐을까요? 거기엔 우리 세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한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희생, 체면, 무지, 그리고 사랑. 우리가 평생 훈장처럼 달고 살았던 바로 그것들이 조용히 우리 노후를 허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바로 그것이 가장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잠깐 우리 세대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누구보다 부지런하셨습니까? 누구보다 아끼셨습니까? 그런데 왜 통장은 비어 있습니까? 수년간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저는 이 질문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으른 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낭비하며 사신 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모두 악착같이 사셨습니다. 그런데도 통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태어날 때부터 뛰어야 했습니다. 걸음마를 배울 틈도 없이 달리기부터 시작한 세대입니다. 멈추면 뒤처지고 쉬면 게으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버는 법 하나만 죽어라 익혔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밤잠을 못 잤습니다. 요즘 다 이거 한다고. 나는 벌써 2달째 수익 나고 있어. 이건 진짜야, 확실해. 다음날 아침 전화를 걸었습니다. 3달 뒤 그 돈은 없었습니다. 수년간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이 순간을 견디지 못하신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모르는 것 같고, 빨리 따라가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은 그 마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어리석어서가 아닙니다. 정보가 없으니 사람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 믿음이 함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법만 배웠습니다. 돈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3가지 함정을 말씀드렸습니다. 4번째 함정 앞에서는 저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걸 함정이라고 불러도 되는지.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가장 순수하게 품었던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자식만큼은 나처럼 살게 두지 않겠다. 그 다짐 하나로 우리는 30년을 버텼습니다. 그 사랑은 진짜였습니다. 한 점도 거짓이 없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분들을 살펴보면 이 사랑이 가장 깊었던 분일수록 노후가 가장 많이 흔들렸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평생 식당을 하시며 번 돈을 자식 셋 뒷바라지에 다 쓰셨습니다. 어느 날 무릎이 아파 병원을 가야 했습니다. 진료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다들 바빴습니다. 다음에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은 서운하다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키운 거예요. 받는 법을 안 가르쳤으니까, 주는 것만 가르쳤으니까 자식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조를 보신 겁니다. 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것도 사랑입니다. 내가 단단해야 자식도 진심으로 부모를 돌아봅니다. 희생, 체면, 무지, 사랑. 이 4가지가 얽혀 우리 노후 통장을 비워놓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버는 법만 알았고 지키는 법은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의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최순례 어르신은
그 겨울이 지나고 딱 한 가지를 바꾸셨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순례 어르신이 전기장판을 꺼내던 그날 밤 어르신은 오래 누워 계셨습니다. 천장을 보며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32년 동안 남의 천을 팔았다. 그런데 정작 내 삶은 한 번도 제대로 재단해 본 적이 없다. 어르신은 일어나셨습니다. 새벽에 나가 밤에 들어오는 날들, 밥 먹을 시간도 아까워서 서서 먹던 날들, 몸이 아파도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 이를 악물던 날들, 그렇게 버는 동안 지키는 법을 생각할 틈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 세대였습니다. 버는 법만 알았습니다. 지키는 법은 배울 곳이 없었습니다. 학교는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직장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님 세대 역시 지키는 법을 모르셨으니까요.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세대가 세대에게 그 법을 물려주지 못한 겁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십니까? 그래도 나는 좀 달랐어야 했는데, 내가 좀 더 똑똑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똑똑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그날 새벽 최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전기장판을 꺼내며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잘못 산 걸까? 아닙니다. 잘못 사신 게 아닙니다. 그 구조 안에 네 가지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희생, 체면, 무지, 그리고 사랑. 우리가 평생 훈장처럼 달고 살았던 바로 그것들이 조용히 우리 노후를 허물고 있었습니다. 퇴직금 봉투를 받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 돈을 손에 쥐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무엇이었습니까? 내 노후 통장이었습니까? 아니면 자식 결혼식이었습니까? 나는 그래도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세대에게 가족을 위해 나를 지우는 것은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부모의 의무였습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자식 결혼 비용부터 챙겼습니다. 노후 자금은 늘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들의 사연에는 늘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면 나도 편하겠지. 그 말을 믿으며 살았는데 자식이 잘 되는 것과 내 노후 통장은 끝내 별개였습니다. 사랑에는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방향 없는 사랑은 나를 지우는 소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희생보다 더 집요하게 우리 곁에 붙어 있던 함정이 따로 있었습니다. 봉투 속에 5만 원을 넣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에이, 경조사는 어쩔 수 없잖아. 안 내면 욕먹고 적게 내면 체면이 없지. 속으로 이렇게 넘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경조사 봉투를 들고 갈 때마다 우리는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저쪽에서 5만 원 냈으니 나는 7만 원은 해야지. 저 사람 앞에서 창피하면 어떡해. 그 순간만큼은 봉투 속 돈이 내 돈이 아니었습니다. 남의 시선을 사는 돈이었습니다. 한 번은 괜찮았습니다. 두 번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30년이었습니다. 체면은 우리를 품위 있게 만들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현실을 가려버리는 가면이었습니다. 가면을 쓴 채로는 내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희생과 체면은 그래도 눈에 보였습니다. 세 번째 함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부엌 서랍에서
작은 공책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표지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내 살림. 그리고 첫 장을 펼치셨습니다. 수입, 지출, 통장, 숫자를 적는 손이 떨렸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국민연금 4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나가는 돈은 61만 원이었습니다. 매달 18만 원 적자. 어르신은 그 숫자를 오래 들여다보셨습니다. 무섭지 않으셨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피하지 않으니까 보였습니다. 보이니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어르신은 하나씩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안 써도 되는 것, 줄일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는 것, 휴대폰 요금제를 절반으로 줄이셨습니다. 안 쓰는 보험 2개를 해지하셨습니다. 한 달에 3번 나가던 모임을 한 번으로 줄이셨습니다. 그리고 동네 복지관에서 일주일에 사흘 어르신들 점심 배식 봉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첫날 앞치마를 두르는데 손이 멈칫했다고 합니다. 32년 동안 매일 아침 두르던 앞치마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가게를 위해, 손님을 위해, 가족을 위해 두른 앞치마였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 두르는 앞치마였습니다. 어르신은 그날 앞치마 끈을 매면서 눈물이 났다고 하셨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내 차례가 됐다는 게, 그렇게 늦게 와줬다는 게 고마웠다고 하셨습니다. 돈이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생겼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순례 씨, 오늘도 오셨네요. 그 한마디가 어르신을 다시 세상 속으로 데려왔습니다. 어느 날 같은 봉사 모임에서 함께 일하던 70대 할머니가 어르신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순례 씨 덕분에 오늘 밥이 맛있었어요. 기다렸어요, 오늘. 어르신은 집에 오는 길에 한참을 울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누군가 나를 기다려줬다고. 돈은 쌓을수록 고립을 부릅니다. 나누면 관계를 부릅니다. 노후의 진짜 적은 가난이 아닙니다. 단절입니다. 그리고 그 단절을 막는 첫걸음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통장이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최순례 어르신은 관계를 찾은 다음 한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그게 어르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최순례 어르신이 공책에 숫자를 적기 시작하던 날, 저는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무섭지 않으셨어요? 어르신이 잠깐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웠죠. 근데 있잖아요. 피하면 더 무서워요. 보면 오히려 작아져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분들을 살펴보면 달라지신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통장을 여셨습니다. 숫자를 보셨습니다. 공책에 적으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통장을 3개로 나누셨습니다. 생활비, 의료비, 비상금. 처음엔 각각 넣을 돈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나누셨습니다. 왜냐고 여쭤봤습니다. 섞여 있으면 다 있는 것 같거든요. 나눠 놓으니까 뭐가 없는지 보여요. 그날부터 어르신은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에너지 바우처가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아셨습니다. 어르신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 줄 진짜 몰랐어요. 찾아야 받는 거더라고요. 정보가 돈이었습니다. 찾는 사람만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은 한 가지를 더 하셨습니다. 매달 1만 원씩 복지관 후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금액이 작아서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 달 후원을 하고 나서 복지관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후원자 최순례님께. 어르신은 그 편지를 공책 첫 장에 끼워두셨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그때 처음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제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있잖아요. 나 요즘 알았어요. 통장 잔액이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어르신은 그 숫자를 보고 한참을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책 한 켠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늦지 않았다. 그 세 글자가 어르신의 후반전을 바꿨습니다. 수년간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오면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노후를 무너뜨리는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립이었습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월급이 아닙니다. 나를 불러주는 목소리입니다.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없는 날, 저녁이 되면 집이 유난히 조용한 날, 혹시 그 고요함을 평화라고 여기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그건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고립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람은 연결되어 있을 때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연결이 하나씩 끊깁니다. 퇴직으로 직장에서 끊기고, 이사로 이웃에서 끊기고, 세대 차이로 자식에게서 멀어집니다. 그 결과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 한마디 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저렸습니다. 최순례 어르신은 봉사를 시작하고 나서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내가 나를 안 지키면 아무도 안 지켜줘요. 자식도 그래요. 남편도 그래요. 내가 단단해야 다들 나를 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32년 동안 남의 천을 재단하셨던 분이 이제야 자기 삶을 재단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난달 최순례 어르신은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통장을 만드셨습니다. 잔액은 130만 원이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은 그 통장 번호를 공책에 적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내 거예요. 처음으로 내 거. 때 절은 앞치마는 지금도 서랍 속에 있습니다. 32년을 함께한 앞치마입니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앞치마를 개어놓은 손이 이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통장을 만들었으니까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통장을 여십시오. 공책 한 권을 사십시오. 수입, 지출, 잔액. 그것만 적으십시오. 그게 시작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대는 늘 주고 참으며 버텼습니다. 그건 약함이 아닙니다. 강함의 증거입니다. 이제는 그 강함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쓸 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오늘부터 바꿀 딱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작은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공책 산다, 통장 열어본다, 보험 확인해본다.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용기가 됩니다. 남겨주신 글은 하나하나 소중히 읽겠습니다. 우리는 지지 않은 겁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싸움을 혼자 버텨온 겁니다. 그게 우리 세대입니다.